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27강 8단원의 5. 첨부 6.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7. 공동소유, 공유, 합유, 총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첨부라는 거는 합한다는 얘기죠. 소유자가 달라요. 물건 두 개가. 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한 A라는 물건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한 B라는 물건을 하나로 합친 겁니다. 자, 하나로 합쳐서 단순하게 합친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물건 C가 된 거예요. C가 돼서 이걸 두 개를 나눌 수가 없어. 자, 나눌 수가 없는 거, 요거를 바로 첨부라고 합니다. 이거 첨부. 자, 이렇게 첨부가 됐을 때는 아까 갑과 을이라는 소유자가 있었는데 과연 이때의 소유권은, 자, 소유권은 누가 갖는가? 이것이 문제가 되죠. 그때의 경우를 규정한 게 첨부하고 관련된 규정입니다. 자, 첨부에는 종류가 있는데, 자, 첨부. 이런 경우, 이게 첨부를 할 경우 세 가지 종류로 나뉘어요. 세 가지 종류. 하나는 부합. 첫 번째는 부합이라고 그래요. 부합. 즉, 주된 거에 종된 게 종속이 된 거예요. 두 개를 합쳤는데, 예를 들어서 A가 부동산이고 B가 동산이라면 부합이 되는 거죠. 한쪽으로 쏠리는 걸 얘기하고 부합. 자, 두 번째는 혼화라고 그래요. 혼화. 섞어버려. 쌀과 보리를 섞는다든가 쌀과 콩을 섞는다든가, 그러니까 혼화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주종 구분이 안 되지, 이런 경우는요. 세 번째는 가공. 자, 재료는 A라는 사람이 됐는데 그걸 가공한 건 B라는 석공이 가공을 해서 예술품을 만든다든가,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자, 부합부터 혼합하고 가공은 아주 단순하고 누가 봐도 이건 알기가 쉬운데, 부합이 시험 문제에 종종 질문으로 나옵니다. 자, 부합은 어떻게 되냐면, 자, 첫 번째 정리를 해보면,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럴 때 누구 소유? 주된 거 소유자니까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를 하는 겁니다. 자, 물론 동산 소유자에게 일정 부분 그 비용을 줘야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동산하고 동산이, 자, 부합을 했어요. 섞였어.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주된 동산, 원칙은 주된 동산이에요. 자, 주된 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는데, 주종 구별이 안 돼. 어느 게 중심이고 어느 게 종, 딸린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주종 구분이 안 될 때는 부합 당시에, 동산과 동산을 부합할 그 당시에 금액, 가액이라고 하죠. 금액 비율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거 가액 비율로. 자, 이쪽 동산이 50원 들었고 이쪽 동산이 50원 들었으면 둘 다 50% 지분 비율로 갖는 거고, 이쪽이 80원, 이쪽이 20원이면 이쪽이 80%, 이쪽이 20%의 지분을 갖는 겁니다. 그렇게 가액 비율로 공유를 하는 거예요. 공유. 이따 공유, 합유, 총유 나오니까 그때 또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는 주로, 자, 이 부동산과 동산의 혼화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잘 나오죠. 어떤 경우냐면, 자, 주택 임차인이면은 자기 주택은 아니잖아요. 자, 주택이 있고 토지가 있어요. 자, 임차인이 나무를 심었어. 자, 그러면 주택 토지의 소유권 주인은 따로 있지만 주택 임차인은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잖아요. 권리가. 그러니까 이 주택 임차인이 나무를 심었을 때 요 나무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주택 임차인입니다. 그러나 제3자가 주택 임차인의 허락을 받아서 나무를 심었다면 그 주인은 제3자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왜?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은 부동산 소유자거니까. 비슷한 판례, 다 판례에서 나오는 건데, 임야가 있어요. 임야가 있는데, 임야 소유자는 따로 있는데 제3자가 나무를 심은 거야. 자, 이 나무를 심으면 이 나무는 누구의 소유다? 임야 소유자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왜? 타인의 부동산에 심었으니까. 허락 없이. 자, 그럼 판례에서 이제 규정을 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혼화는
아까 말했다시피 혼화는 이제 쌀과 뭐 콩 뭐 이런 거 했을 때를 혼화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바로 동산과 동산 간의 부합을 준용합니다. 준용. 그대로 쓴다는 얘기예요. 그걸 치환해갖고. 자, 가공은 원칙적으로, 자, 가공은 원칙은 원재료 소유자. 자, 원래 재료를 소유한 사람이 재료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습니다. 가공 같은 경우는, 가공은. 그러나 예외적으로 가공을 했는데, 자, 이제 예외. 어떤 경우? 가공을 했는데 가액이 현격히 올라간 거야. 가치가, 금액이. 자, 원재료는 돌멩이는 10만원인데 가공을 했어. 가공한 사람이. 그때 1000만원짜리가 돼버린 거야. 원재료 10만원, 가공했더니 1000만원. 그럼 누가 가져가야 돼요? 가공자가 갖는 거예요. 그때는 가공자. 물론 둘이 합의를 하지, 그 전에. 이걸 내가 재료를 주고 네가 하면 어떻게 하자라는 합의 아예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공자의 것입니다. 가공자가 원재료 재료비 플러스 알파를 해서 주면 되는 거예요.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첨부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요 부합과 관련된 판례가 바로 이렇게 주택 임차인이 자기의 권한을 갖고 나무를 심었을 때, 제3자가 나무를 심었을 때,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 주택 건물하고 관련된 판례가 있어요. 건물하고 관련된 판례. 자, 건물이 있어요. 건물에 임차를 했어. 자, 임차인이 임차를 했어요. 자, 건물 임차인이 증축을 해서 기존 건물을, 자, 기존 건물을 중개축을 해서 증축을 하든가 개축을 한 거야. 물론 소유자의 허락을 받고 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증축 또는 개축한 부분이 누구 것이냐? 자, 요것도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판례에 어떻게 나오냐면, 증축 개축한 부분이 건물에 부합돼. 건물에 부합. 완전히 부합. 즉 독립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독립성이 없는 경우, 독립하지 않는 경우, 이때는 당연히 건물에 부합이 됐으니까 건물 소유주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증축 개축한 부분이. 그런데 이 증축 개축한 부분이 경제적으로 볼 때 독립성이 있어. 부합하지 않고, 물론 부합은 하긴 하는데 그 부합의 정도가 약해. 독립성을 띠고 있는 거야. 뛰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럴 때는 임차인이 한 거니까 임차인 소유가 되는 거예요. 임차인 소유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분을 하자면 굳이. 자, 저당권의 효력 같은 경우는, 자, 건물과 토지에 은행에서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럼 나중에 건물 주인이 증축을 좀 했어. 증축을 해도 저당권의 효력은 주물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종물에도 같이 미치는 거예요. 예, 그거는 판례에서 그렇게 규정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자, 요것이 첨부하고 관련된 판례를 방금 간단하게 정리한 거고, 이번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은 우리가 처음에 물권 총칙 부분 배울 때 배웠어요. 예, 물권적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그리고 방해 예방 청구권. 점유권에서도 나오죠. 점유권의 그 물권적 보호 청구권에서 물권 점유 반환, 그리고 점유물 방해 제거, 점유물 방해 예방, 그런 청구권이 있었는데, 소유권 역시 물권적 청구권이 있습니다. 내 소유물을 누가 이제 방해한 거네. 소유권을 방해했을 때, 자, 소유권의 기는 기반하다, 기초하다 이러니까 소유권에 근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얘기예요. 자, 세 가지가 나오죠. 똑같아요. 민법 총칙 부분에 나온 거하고 똑같아요. 자, 어떻게 되냐면, 소유물, 첫 번째, 내가 소유한 소유물을 누가 가져간 거야. 반환해 주셔. 소유물, 그게 바로 반환 청구권이 되는 거예요. 소유물을 반환해 주십시오. 소유물 반환 청구권. 즉, 현재 소유물을 점유하는 자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거예요. 뭐 자동차를 누가 가져갔었는데 꼭 반환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내가 내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 집 앞에 누가 길거리에다가 짐을 싸놓고 못 들어가. 그럼 방해 제거해 주시오.
내 소유물에 내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역시 저것도 간에 내 토지인데 누가 무단으로 건축을 하는 거예요. 무단으로 허락도 없이. 그러면 두 가지가 가능해요. 첫 번째는 이거를 내가 이거 점유를 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철거하시오. 철거. 즉 방해를 제거하시오. 방해 제거 청구권 하나. 플러스 반환하시오. 이 내 땅인데 당신이 왜 무단 점유하냐고. 반환. 두 개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자, 반환 제거 청구권. 자, 세 번째. 소유물 방해를 예방하는 청구권이에요. 방해 예방. 이웃집 벽에 균열이 갔어. 내 집으로 무너질 판이야. 그럴 때는 옹벽의 붕괴 예방을 청구하는 거예요. 공소하시라고. 자, 장차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가 염려할 사람에게, 이제 염려가 있는 자에게 이제 청구하는데, 방해 상태가 장래에 발생할 개연성, 아주 클 때 이제 청구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 자, 채권적 청구권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에 이제 공동소유에 대해서 가끔가다 시험 문제 지문으로 좀 나오는데, 공동소유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공동. 근데 그 소유 형태가 세 가지. 하나는 공유, 하나는 합유, 하나는 총유. 동상 간에 부합을 해갖고, 동상 간에 부합을 했는데, 주종 구별이 안 될 때 공유를 한다 할 때 그 공유예요, 공유. 타인의 토지에서 매작물을 내가 발견했어. 그럼 타인, 토지의 주인과 내가, 이 주인이 1년 내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요. 그러면 서로 공유한다. 그 공유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공유 같은 경우는 토지나 주택, 지분이라고 생각하면 빨리 이해가 될 거예요. 토지에 대해서, 토지가 있으면 혼자 소유하는 경우도 있는데, A하고 B 두 사람이 소유하면서 각자 지분을 2분의 1씩 갖기로 했으면 토지 전체에 대한 관리는 둘 다 하지만 보이지 않게 반은 A 거 반은 B 거란 얘기예요. 어디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즉 지분은 팔 수도 있어요, 딴 사람에게. 자, 그런 형태가 바로 공유라는 거예요. 지분으로 소유하는 거. 자, 보면, 자, 공유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유는 인적 결합관계가 없어요. 그냥 사람의 결합관계는 없고 그냥 개인적인 지분으로 소유하는 거야. 지분 소유. 지분 소유. 그러니까 지분으로 소유하니까 지분이 인정되고 지분을 처분할 수도 있어요. 지분 처분도 가능해. 처분도 자기 마음대로야. 자, 처분도 소유권과 동일한 거예요. 지분이라는 거는. 결합 상태가 제일 느슨해. 결합이 거의 없는 거지, 어떻게 보면. 자, 그리고 언제든지 분할 청구. 자, 분할할 수가 있어요. 공유이기 때문에. 토지를 A하고 B가 공유하고 있다면 그 비율대로 우리 분할하자. 그래서 서로 합의해서 서로 2분의 1, 2분의 1 갖고 있다면 이게 도로예요. 도로를 중심으로 반을 나눠서 나눠가질 수가 있는 게 현물 분할이라고 그래요. 원칙이. 항상 공유물 분할은 좀 이따 배우겠지만, 자, 이게 언제든지 분할할 수 있고, 자, 그리고 보존은, 공유물 보존은 단독 보존도 가능해. 아무나. 단독 보존 가능해. 자, 단독으로 보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처분을 하거나 변경을 할 때,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때는 공유자 전원이 동의를 해야 돼. 지분 처분은 마음대로야.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공유물, 공유하고 있는 공유 물건의 처분은 전원이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거. 그거만 헷갈리지 않으면 돼요. 자기 지분은 마음대로 처분하지만 공유물, 물건 전체를 처분하는 거는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거. 자, 그럼 합유는 어떤 거냐? 합유는 지분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지분을 그냥 인정을 해. 지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지분을 인정해. 그러면은 지분 처분은 마음대로 못하고, 지분 처분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지분 처분이 가능한 거예요. 즉, 요때 지분 처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여기는 상속이 가능해. 지분은 상속이 되지만 이 합의에서의 지분은 상속된다 안 된다? 상속이 안 돼. 동의 안 되니까. 죽는 거 뭐 동의하고 죽어요? 그냥 수명은 제철인데. 자, 그리고 분할이 된다 안 된다? 분할 역시 안 된다. 분할을 할 수가 없어.
자, 분할할 수 없고. 그러나 처분은 자, 이 처분이죠. 지분 처분은 전원의 동의, 물건 처분하고 똑같아. 공유해서 처분하고 전원이 동의하면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역시 보존은 단독 보존도 가능해. 각자가 보존하는 거니까 보존하는. 그러나 처분은 전체 합의자 전원의, 여기도 처분, 물건 처분 자체를 얘기해요. 처분은 합의자 전원. 아까는 지분 소유자 전원, 여기도 전원이었어요. 자, 전원, 합의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거하고 달리 두 개는, 이건 아주 결합이 느슨한 거고, 이건 중간이에요. 결합이 정말 단단한 게 있어. 총유. 이게 뭐 교회의 재산이라든가, 교회, 뭐 종중의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분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지분이 있다 없다. 지분이 인정이 안 돼. 지분이 없는 거야. 그냥 전체가 갖고 있는 거야. 전체로. 자, 그러니까 지분 처분도 할 수 없죠. 없는데 뭐래? 분할도 할 수 없고. 자, 분할도 청구할 수 없고. 오로지 보존 역시 아까 단독 보존이 되는데, 여기는 그 사원 총회 결의, 사원 구성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임의 구성원. 사원 총회에서 결의할 때만, 전체가 올수하고 찬성할 때만 결의로 처분할 수 있어요. 처분. 그리고 보존 역시 사원총회 전체의 결의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 공유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공유 지분을 생각하니까 문제가 없고, 합의 같은 경우는 어떤 조합들, 무슨 조합자들하고 거 있으면 조합의 재산이 주로 합의 형태예요. 자, 그리고 총유 같은 경우는 교회 같은 거 생각하면 돼. 교회, 어떤 모임 자체가 조합 자체로서 전체가 총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분이 없어요, 여기는. 자, 이렇게 세 개의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거는 읽어보면 다 이해가 가. 맞아. 공유는 공유 지분 처분 자유. 합유는 조합 같은 거 지분은 있는데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이 어렵다. 총유는 지분 자체가 없어.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공산당 생각하면 돼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공유는 지분 처유가 자유롭다고 해서 상속도 되고, 자, 분할도 된대. 요 분할하고 관련해서 시험 문제 지문도 나오니까 요 분할하고 관련된 거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물 분할. 자, 합의물 분할은 각자 그 전체가 동의를 해갖고 그 해산하자 할 때 이제 분할이 되는 거고, 합의물은 그 분할을 할 수가 없죠. 조합 지분을 인정하지만 분할이 안 돼. 근데 공유물, 자, 공유물 같은 경우는 공유물 지분으로 갖고 있으니까 분할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공유물 분할은 어떻게 하냐? 대표적으로 토지를 생각하면 돼요. 토지에 지분이 갑과 을, 병, 이런 경우에 갑이 3분의 1, 을이 3분의 1, 병이 3분의 1, 이런 지분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 아버지가 무엇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 땅을 남겨준 거야. 그럼 아들이 다 3분의 1씩 소유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게 3분의 1씩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에게 또 상속을 또 해줄 수가 있는 거야. 자, 이런 경우, 야, 이제 이렇게 하니까 복잡하니까 나눠버리자. 갑을 병이 나눠버리자. 이럴 수가 있어요. 그게 분할이야. 쉽게 생각을 하면. 자, 분할은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어. 아무나. 공유권자가. 자, 그렇게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공유 분할을 만약에 분할 청구를 하면 그 즉시 청구하는 순간 분할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건 형성권이에요. 형성권. 권리가 바로 형성이 돼. 형성권. 자, 공유물 분할 원칙. 원칙은 간단히 협의하면 돼. 협의에 의한 분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 지분권자끼리 만나서 어떻게 나눌까? 그래, 2분의 1 땅을 반반 나누자. 바로 현물 분할이라고 그래요. 현재 있는 물건을 그냥 그대로 분할해 가져가면 돼, 각자. 자, 협의를 해갖고, 토지 분할의 대표적이지.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지분이 2분의 1, 2분의 1이면, 자, 도로로 낀 쪽을 중심으로 반반씩 나누면 되는 거야. 자, 이게. 근데 현물 분할이 좀 어려워.
서로 애매해. 그래서 팔아갖고 하든가 공유를 매각하자. 그래서 팔아서 돈으로 만들어서 반발하면 아예 불만이 없겠죠. 그건 대금 분할이라고 그래. 대금 분할. 순서야 순서. 현물 분할이 우선이고 그 다음 이게 안 되면 대금. 마지막으로 대금 분할 말고 또 어떤 가격 배상이라는 게 있어요. 가격 배상. 즉 A하고 B가 있는데 A는 분할을 하려고 그러고 B는 분할할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A가 분할을 하자 그러면 법에 의해서 이미 형성권이니까 분할을 해야 돼. 이미 분할은 된 거야. 근데 현물 분할을 할 생각은 없어. A는 협의가 안 돼. 돈으로 받겠지. 자기는 팔아서 하자는데 B는 팔 생각이 없으니까 이걸 판다면 예를 들어 10억이야. 자, 2분의 1 지분권이 있어. 그럼 5억 주면 되니까 그럼 대금 분할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돈을 주겠다. 대금에 해당하는 걸. 그게 가격 배상이에요. 돈으로 주고 산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방법이 있고 협의회의라는 게 이게 안 될 때, 협의가 안 됐을 때 어디로 가냐? 그때 재판하러 가는 거예요. 재판. 소송을 거는 거지. 협의물 재판에 의한 분할을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해달라고. 왜? 이게 안 되니까. 의견이 다르니까. 자, 이렇게 되면 협의 불성, 이거는 꼭 조건이 협의를 일단 해야 돼. 불성립했을 때, 협의가 안 될 때 한 얘기야. 협의가 안 될 때 얘기고. 자, 협의의 불성립되면 원칙이 재판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현물 분할 판결이, 아까 현물 분할이었죠. 여기도 역시 현물 분할 판결이 원칙이에요. 현물 분할 판결. 요게 원칙이야. 현물 분할 판결. 현물 분할 판결이 나오면 이건 형성권이라 판결하는 순간 물권 변동이 일어나.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재판하는 순간 자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현물 분할을 할 수 없는 경우 할 수 없거나 현물 분할하는 순간 가격이 10억짜리가 2억으로 뚝 떨어져 버려. 그런 경우에는 애매하잖아요. 현물 분할하기가. 그럴 때는 현물 분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이게 안 되는 경우에 한해서 뭘 해주냐? 그럴 때 해주는 게 바로 경매 대금 분할을 해주는 거야. 대금 돈으로 경매를 해서 돈을 챙겨서 바로 대금 분할을 해라. 고금을 분할을 서로 안 하겠대. 그리고 현물 분할을 하려고 보니까 금액이 너무 떨어지거나 도저히 현물 분할이 안 될 경우에는 대금으로 분할을 해도 어떻게 하냐? 경매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경매 일반적으로 사람들 좋아할까 싫어할까? 경매에서 제값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한 번, 두 번 다 유찰돼. 그러니까 법원에 오지 말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이 의미예요, 이거는. 네. 자, 그 외에 이제 약정에 의해서 공유물 분할을 제한할 수가 있어. 처음에 공유하기로 이제 계약을 해서 소유권 등록을 할 때, 등기를 할 때, 약정에 의해서 5년 동안 우리 분할하지 말자라고 서로 계약을 해. 그럼 5년 동안 분할 안 할 수 있어. 5년 이내. 3년이면 3년, 1년이면 1년, 5년을 넘어갈 수는 없고요. 5년 내 기간 동안은 공유물 분할하지 않기로 서로 약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분 건물 같은 경우는 공유 지분하고 전유 부분을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 꼭 알아두셔야 되고, 경계표상의 그 경계표, 뭐 담이라든가 담벼락, 그리고 경계 표시, 서로 경계하는 거, 말뚝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옆집하고 말뚝을 이렇게 박아놓은 거, 그리고 경계용 국어, 이게 물로 이렇게 경계를 삼은 거, 농지 같은 경우가 그런데 그런 것들은 분할을 가능하다 안 분할하다. 불가능해요. 아무리 공유지만 담을 어떻게 분할을 해? 분할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거는 분할이 안 된다 라는 걸 반드시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27강 소유권 부분에 5. 첨부 6.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그리고 공동소유, 공유, 합유, 총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시험 문제 독립된 문제로 출제된다기보다는 지문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 문장 하나하나 살짝 바꿔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현물 분할만 가능하고 재판에 의한 분할 불가능하다. 뭐 이런 지문 나오면 틀린 거고, 현물 분할하는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협의를 하지 않아도 재판 분할할 수 있다. 이런 지문 나오면 틀리는 겁니다. 자, 그런 거에 주의하시면서 공부해 주실 걸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